저는 2019년도에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입 금지된 지역입니다. 수입 금지된 지역인데 이쪽에 수산물이 세슘이 9.2%가 검출돼요. 이 세슘은 양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뭐 원자력계는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슘이 나왔다는 것은 핵연료에서 나온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대부분 9.2% 세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0.8%가 나오고 그럼 약 11배 정도 이쪽 지역에서 나온다. 가공식품의 경우는 12배 다른 지역보다 12배가 세슘이 나오더라. 그리고 방사능 검사 결과 이게 뭐예요? 농산물이 제일 많더라. 야생조수 죄송합니다. 야생조수가 제일 많. 이건 멧돼지, 토끼 뭐 이런 거죠. 늑대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농산물이 중요한 거예요.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후쿠시마가 쌀 농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전국에 식당 이런데 납품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산물도 자기네들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있는 수산물을 갖고 가는 그걸 직접 목격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차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측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일주일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들어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울진, 삼척 이런 데다가 내려놓고 다시 되돌아갈 때는 한국에서 수산물 사가지고 들어가. 자, 그다음 기후위배 해법은 원자력이 있냐? 너무 우리가 이런 했는데 미국이 노후 원전 재가동에 7조 원대를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전에 60조를 투입한다고 그랬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원자력 산업계는. 미국도 봐라. 원자력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재가동에 7조 원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낡고 노후돼 가지고 재가동을 위해서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60조. 이거는 재가동이지만 60조 전체를 60조를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원자재 신재생 에너지에 1조 달러를 푼다 그러잖아요. 1000조잖아요. 1000조. 1300조 요즘 환율이 올라서. 7조하고 1300조하고 엄청난 차이. 물론 여기에 원자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재생에너지가 480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정부 지원금이 60조 대 480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배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뭐 이런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하여간 바이든이 재생에너지 쪽에 48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수출 시장이 어떻게 되냐? 중국 AP1000의 샴먼 원전에 2개가 수출이 됐어요. 다만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중국의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는 조건으로 2기를 수출을 겨우 했어요. 그래 이걸 이제 가지고 어디 딴 데인데 또 수출할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조지아주에 보톨 원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6년이 공기가 지연돼 가지고 140억 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40억 달러가 돼 가지고 호기당 2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기당 20조. 남캐롤라이나주에 VC 서머 원전인데
여기에도 90억 달러, 9조, 10조, 12조 뭐 이렇게 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20조 가까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기 혐의로 지금 피소가 됐어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부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60억 달러 이제 원전 지원금 나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미국의 원전 시장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프랑스는 그럼 어떠냐? 프랑스가 굉장히 원전을 전력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전력 비중이. 힌클리 포인트라고 이제 영국에 이 EPR 1600이라는 거를 수출을 했어요. 누적이 지연돼 가지고 15년 이상 공기로 호기당 18조 원. 여기도 20조예요. 20조. 말만 뻥끗하면 한 호기당 20조예요. 사이즈웰 C는 아직 가동도 건설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계획 단계에서 500억 달러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두 기당. 그러면 30조예요. 한 호기당. 핀란드 오킬로트 원전은 EPR 1600이 32억 달러 확정가로 계약을 했어요. 약 당시 1,000원으로 보면 3조 2천억으로 한 기 짓는 걸 계약을 했는데 소요 비용은 13조 2천억, 1,300원으로 하면 더 많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아레바가 들어갔다가 망하고 프라마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EPR로 막 흡수됐다가, 그러니까 이 적자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결국 이게 프랑스 내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이 3호기가 있는데 이게 EPR 1600으로 했는데 한 호기당 26조예요. 26조. 왜 그러냐? 그 한국이 충돌 뭐 더블 컨테인먼트 뭐 이런 정도 안전 공학적 안전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지고, 두 번째는 새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시공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되려는 법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놈을 계속 건설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얘네들은 안전 개념을 확 올려가지고 다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 없다. UAE 원전에 20조, 4기 20조 수출했잖아요. 20조, 4기에 20조. 러시아도 엘다바 원전 이집트에 4기 수출했는데 40조에 40조. 그러니 얼마나 허술하게 우리가 안전 설계를 했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다바 원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공급하는 게 40조인데 우리나라는 UAE에 20조 수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잘 끝났을까요? 알자지라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공사비 300억 달러 들어갔대요. 그러면 10조 적자죠. UAE 원전 우리가 국가를 먹여 살릴 원전 수출이다 이래가지고 잔뜩 포장했지만 10조가 적자난 공사예요. 근데 대차 대조표가 공개가 안 돼. 예? 정확한 대차 대조표가 공개가 안 돼. 영업비밀. 원전 수출하는 비용은 누가 냈죠? 전기요금이에요. 국가 세금이에요. 그걸로 수출해가지고 적자 났어요. 그럼 전기요금 그걸로 메꾸는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은 돈을 버니까 신난 거고. 이런 수출을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냐? 에? 적자예요, 적자.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한 거 아세요? 얘기 들어보신 분.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했어요. 연구용 원자로. 2009년 12월에. 그러니까 UAE 원전 수출한 그 달
조금 더 일찍 계약을 했거든요. 요르단. 그거 우리가 제한을 2,500억을 했는데 낙찰된 계약 금액은 1,5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이 적자 났잖아요. 그거 누가 메꿨냐? 대기업에 다 넘기고 대기업이 자기는 대우건설이 이제 공사를 했는데 대우건설이 자기네들 다 덮었으니까 중소 하청 업체들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소송 붙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 수출을 왜 하냐? 그러면 요르단 원전의 5메가와트 서멀 아주 사이즈는 작지만 그거를 1,500억에 공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 계산할 때 2,500억 들어간다 했지만 지금 기장에 연구용 원자로 있잖아요. 지금 건설한다는 거 8,000억 들어가요. 공사비만 거의 5,000억 가까이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수출한 연구용 원자로는 1,500억이 지어줬는데 기자재, 설계, 연구개발, 그다음에 저기 공사비 전체 통틀어서 1,500억이 지어지고 우리나라 기장 원자로는 8,000억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런 수출을 왜 하냐? 세계 블룸버그 에너지 전망 보면 2050년에 48%가 64%가 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원전을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30%에서 20%로 낮추겠다 이렇게 세계 에너지 트렌드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발전원별 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태양광이잖아요. 쫙 떨어졌어요. 40원. 40달러.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있죠. 이렇게 슬금슬금. 이게 원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도 떨어져요. 가스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20년, 21년 때 석탄은 이제 그냥 평양으로 가고 풍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레나라고 세계 재생에너지 협회예요. 물론 핵은 완전히 빼고 자기네들이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핵은 뺀 겁니다. 여기 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나 재생에너지 25%가 재생에너지고요. 25%가 에너지 효율이에요.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쓰라고 원자력으로 펑펑 전기 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전기화,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카본 캡처도 2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할 게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하다가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자력 부품 생산 업체는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력이 아닌 시장 가서 싹쓸이 해야죠. 원자력이 아니면 굶어 죽어요. 그런 기술력 가지고 어디 가서 먹고 사냐? 응? 아니 원자력 계획으로는 세계 최고 기술이라며. 그러면 그 업체는 국방으로 가면 싹 점령해야지. 아니면 조선으로 가도 점령해야 되고 제작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도대체? 응? 캐나다는 제가 경험할 때 캐나다에서 제가 엔지니어를 했잖아요. 거기는 삼중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리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설. 삼중수소가 제일 작은 날갱이잖아요. 원소가. 그러니까
수소를 기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거기는 중수로는. 그러면 필터 기술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 업체가 중수로가 이제 더 이상 수출이 안 되니까 그냥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국방 쪽에 들어가서 더 날라요. 더 날라. 뭐 200억 1년에 뭐 1000억 매출하던 회사가 거기 가가지고 3000억 4000억 막 신나요. 그게 제대로 된 원자력 부품 업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원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도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키우냐고 정부 돈 들여가지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레나에서 이제 국제 에너지 교수 2030년까지 요 이제 뭐 92%, 76%, 33%,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92% 채우겠다, 이게 목표를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고, 2030년까지 76%를 도달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매년 1200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00조. 1조 달러를 매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장을 놔두고 국가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를 범부처로 구성을 해서 원전 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놔두고 돌아버렸어요. 네?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고. 이런 정부가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랑 싸우잖아요. 물론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엘다바 원전 3조 거기서 하청으로 들어가려고 시공하는 건데 원자력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거 딸라고. 가만히 보니까 바이든 눈치 보이잖아. 서로 적대국인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우리 저거 3조 수출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네?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조 이제 수주를 했어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어떻게 됐어요? 아웃됐죠? 네? 모르세요? 인플레이션 억제법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한 대당 1000만 원씩 보조하는 법안을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 것만 쏙 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왜 원전에 미쳤냐? 미쳤다. 원전은요, 빠지면 핵몽이에요. 핵몽. 꿈에 빠진 거예요. 저도 한때 원자력 열심히 했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나와서 보니까 원자력 제도권 안에 있으면 저도 제 분야가 최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더라. 전체를 보게 되더라. 원자력 사람께 전체가 왜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죽고 배고프고 못 사는 그런 건 두 번째고. 그 소형 원전 이제 드디어 모듈 원전 나옵니다. 50메가와트 12개 모듈은 600메가와트짜리 된다. 한 개 모듈은 소형이지만 5모듈은 중대형 원전이 된다. 그러면 12개 원자로가 쪼르륵 있으면 하나 터지면 다소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떻게 커버될 건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조그만하게 모듈화로 가. 왜 모듈화로 갈까요? 똑같은 놈을 매스 프로덕션 여러 개를 만들면 값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으로 가는 거예요. 모듈화로 쪼르륵 똑같은 것만. 그러면 누가 경제성 평가를 해봤어요. 몇 개를 만들어야 가격이 싸지냐? 3,000개. 3,000개 얻어져요. 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에코 연구소라고 저 일본의 독일에 그 웨코 인스티튜트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했어요. SMR. 사고 똑같이 일어나요. 중대 사고, 뭐 방사능, 핵 폐기물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양이 작다.
유연 원전이 가능하다 그래요. 12개니까 하나 죽으면 10개 모듈이 있으니까 하나만 죽으면 90%로 가동하고 또 하나 죽으면 80%로 가동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다. 그거는요. 그냥 공상과학 소설 쓰는 거예요. 원자로는 트랜전트라고 그러는데 천이 과정.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동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출력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에 좀 노물리 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12개 원자로에서 스팀이 나오니까 터빈 발전기를 12개를 줘야 돼. 예? 모듈 개념 적용해서 이게 뭐예요? 유연 운전 가능하라. 하나 죽이고 그러면 나머지 돌리면 되고 하나 죽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터빈 12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예? 아니면 큰 놈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시공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조만한 거 왜 이렇게 복잡해? 옛날에는 600메가면 터빈 하나면 되는데 터빈이 뭐 10개? 아니면 뭐 4개? 뭐 터빈이 몇 개씩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공이 엄청 복잡해진다. 수출형 스마트 원전 이거를 해가지고 사우디, 이집트 여기다 수출하겠다 그러는데 이집트는 시공 하청으로 들어가서 겨우 뭐 하나 공사 땄다 그러고 우리가 수출을 했냐? 그건 수출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기술이 나가야 되니까 수출이 아니. 이집트 들은 건 수출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우디는요 핵무기 만들려고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원전 필요한데 핵무기 만들려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럼 미국이 펄쩍 뛰는 거죠.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한다 그러면서 협정에 사인도 하고 그래야 원전을 지어주겠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 핵무기 갖고 있지? 뭐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이란도 갖고 있지. 뭐 거기에 우리가 수출한다고요? 거기 수출 못합니다. 거기 시장이 없어요. 파일럿 건설 불가로 국내 검증 미비, 즉 스마트 원전이라고 소형 원자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게 개념만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그냥 페이퍼 플랜트 설계만 하는 거예요. 도면만 있어요. 그거를 수출한다? 어디 설치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돌려가지고 한 10년 돌려서 문제없다. 이게 돼야 뭐 어디다 수출하든지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저걸 한다고요. 검증당된 걸 설치한다고 우리나라에? 검증을 위해서? 어느 나라든 새로운 원자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국 나라에 건설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미국같이 땅이 크면 또 몰라요. 우리나라는 부산 고리 기장 여기 인구만 400만이 쭈르륵 모여 사는데 거기다가 해보자고요. 지금 거기 간포에다가 문무대왕 연구소를 만들어놨어요. 그 주민은 거기 뭐 한다고 연구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총리가 와서 빤빠라하고 막 그랬다고 가서 보니까 야 뭐 근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뭐야? 없어요. 연구소잖아요. 연구소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상생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전소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생산을 하니까 거기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지원법안이 있는데 연구용 원자로 그다음에 이런 거 하는 거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뭐냐? 사고만 나면 다 뒤집어 쓰고 이런 그런 거 얘기합니까? 이런 안전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냐고요. 안 하거든요. 절대로 안 합니다. 원자력계 지역 주민 시민사회와 안전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도 이제 뭐 도심 출력 안전성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30년 정도의 인허가 나와도 이제 겨우 파일럿 플랜트 또 하나 지어야 되는
그래가지고 2040년, 50년이나 돼야 뭐 인증이 되어서 돌아갈까 말까. 이걸 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자고요? SMR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SMR 해야 된다고 난릴까요? 정부 연구비 받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원자력 공학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냐. 원전을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원자력 공학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놈을 계속 복사해서 만드는 원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분들이 뭘 새롭게 뭘 어떻게 할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새롭게 할 일이 없다. 작아도 마찬가지다. 근데 작으니까 이거는 좀 획기적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좀 하자.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그거를 동조를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다른 건 못하냐는 거예요. 네? 왜 다른 건 못하냐. 그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단하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대단하고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 리스크 평가를 해줘도 되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뉴스케일 원전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농축도가 경수로랑 똑같아요. 이건 경수로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왜 이렇게 높죠? 이거는 잠수함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24개월 주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인허가 추진되고 있고 미국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SMR이다. 하지만 이 커브는 나타내는 게 운전 정비 코스트예요. 코스트. 용량에 따른 코스트예요. 1000메가를 넘어가야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300메가 소형 원자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격이 급승해요.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형 원자로가. 예? 작으면 작을수록 코스트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거 왜 하냐? 국방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SMR 건설했는데 10억 달러 초과가 돼가지고 뭐 23배 뭐 이러고 있고 러시아 해상 원전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중국 고온가스로도 뭐 예상 건설비가 두세 배 초과돼서 이건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다 희지비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하나 이렇게 지금 꾸준히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다 투자 안 하고 빌 게이츠가 최근에 와가지고 3,300억을 투자를 해줬죠. SK에서.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그건 나중에 조용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사용하기로 똑같은 문제 갖고 있어요. 오히려 농축도가 더 높아요. 보통 5%까지 올라간다는데 우리 저 경수로는 4.5%. 그래서 폐기물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부터 만들어 놓고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하냐? 소형 원자로는 5만 대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용산부터 다 설치해야 된다고 이거. 네? 수요처에 가서 설치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자체가 핵폐기물입니다, 사실. 옮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온 고기다 그냥 놔둬야 돼요. 그 핵폐기물 자체가 테러 대상. 그래서 원전과 차별은 동일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테러에 더 취약해지고. 그래서 개발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5천억을 썼어요. 총 7천억. 예? 근데 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5,800억 내놓으래요. 어떤 목적으로?
또 페이퍼 플랜트 목적이에요. 페이퍼 플랜트. 실체가 없는 연구를 위해서 5,800달러 이게 깎여가지고 지금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좀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1977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나온 원문입니다.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1977년에 질문이 나왔어요. 사용 해결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리사이클 개념으로 현재 있는 기술로도 커버가 되거나 아니면 연장된 기술로 현재 기술을 연장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전된 게 없어요. 진전된 게. 그럼 이게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경주 아까 말씀드린 문무대학연구소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 한미 공동 연구를 통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경제성이 나온 거예요. 3,800억을 3,200억을 투입해가지고 땅을 팠어요. 그리고 꽝꽝꽝. 근데 이 비발전 원자력 분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자력 발전 분야만 해야 되느냐? 보시다시피 2016년 데이터인데 매출이 발전 분야 27.4조 원인데 비발전 분야는 16조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파이어 검사, 방사선멸균, 의료, 농업 이런 쪽 분야거든요. 그러면 원자력은 27.4조고 비발전 분야 16조인데 고용 창출한 거 보세요. 3.7만 명인데 여기는 10만 명이에요. 작은 매출이지만 근데 그동안 육성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기가 시장이 4배가 커요. 원전보다. 육성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쪽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은 ESG 차원에서 환경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책임성도 결국 시민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책임성도 없고 그럼 거버넌스는 시민이 가져야 되는데 국가가 가져간 아주 이상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닌 거죠. 결국은 ESG스럽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사선이 없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가동원전은 일단 안전정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수명 연장 무대뽀로 가고 있죠. 안전과 관련이 없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전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 하여간 국민이 원하는 정반대로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UAE 원전 수출 이후 비대해졌다. 2009년에 원전 수출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2012년까지 30기 2080년까지 아니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력이 많아야 돼. 그래가지고 왕창 늘었어요. 학교가 거의 3배 늘었어요. 학생 수도 엄청 늘었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어요. 자, 유해 원전 수출 끝났잖아요. 이제 공사도 다 끝나고 다 철수했어요. 인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이게 원전 수출의 문제거든요. 한번 수출하면 매출은 꽉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한참 10년간 놀고 먹어야 돼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수명 연장하기 전에 먼저 사용 해결료 폐기물 이런 거에 대한 대책부터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가겠다. 그럼 안전대책은 대책이 없어요. 제가 설계를 하고 원전 엔지니어로서 대책이 없다 그러는 거는 저 자신 스스로 모순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해결료는
사용 해결료는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보관한 게 60년이에요. 60년. 그러면 60년까지는 검증이 된 거예요. 10만 년 동안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60년 뒤에 해결료가 뽀개질지 안 뽀개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잡아서 들어 올리려고 했더니 이게 무게가 500kg잖아요. 들어 올렸더니 밑에가 쑥 빠져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료적으로, 그 다음에 해결료 거동, 이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 현재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숙제예요, 숙제. 근데 그냥 갖다 처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에 대한 연구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뭘 늘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늘려.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